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이 파생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주 둘째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매주 둘째 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이 가장 기대됩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가장 주목할 기업들, 또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될 비상장 기업을 직접 발굴해서 저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김학주 교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 직접 모시고 김학주 교수님의 자세한 소개, 분석, 그리고 또 회사 관계자분의 자세한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사실 바이오 기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늘 공부하지만 항상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회사의 핵심적인 내용들 먼저 공부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유틸렉스는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유틸렉스는 차세대 T세포 분리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T세포 분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세포는 병든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요. 이 기술은 암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를 골라내 대량으로 배양한 뒤에 환자 몸에 다시 투여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80%가량은 T세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면역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잇는 3세대 항암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오는 2019년 미국과 영국 등 선진 7개국의 전체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면역항암제가 신약으로 개발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틸렉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학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원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그리고 유틸렉스의 CFO를 맡고 계신 박형순 상무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저희 회사 유틸렉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좀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틸렉스는 면역항암제 특화된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T세포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먼저 둘 다 인간의 몸에 있는 T세포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T세포 치료제는 암 환자의 혈액에서부터 암을 죽일 수 있는 T세포만을 먼저 골라내서 그것을 밖에서 대량 배양한 후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금 일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체를 암 환자에게 주사를 하면 이 항체가 환자의 T세포를 자극을 해서 결국 T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T세포로 하여금 암을 죽이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 유틸렉스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회사다. 맞죠? 예.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1세대가 화학항암제, 또 2세대가 표적항암제, 그리고 이제 3세대를 면역항암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항암제의 종류를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글쎄, 이건 저보다 네. 전문가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교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네. 이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이제 몸 안에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면역세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기능,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면역세포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힘을 쓰게 되면은 그럼 정상세포를 흥분해서 정상세포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3시간 만에 죽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제 좀 신중을 기해서 공격하기 전에 한번 네가 암세포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그런 거를 따질 겨를이 없으니까 바로 그 공격성을 높이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한데 유틸렉스가 그 T세포, 그 면역세포의 그 기능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 유틸렉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회사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T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럼 이 T세포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앞서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T세포는 병든 세포를 이제 죽이는 기능을 하는데 네. T세포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의 차이점은 T세포 치료제는 암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백혈구만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암 환자가 가진 암에 반응하는 세포들을 분리를 해서 밖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대량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주사를 해주는 치료제고요.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주사 맞듯이 항체를 주사를 맞게 되면 그 항체가 환자 몸 안에 있는 T세포를 자극을 내서 이 T세포가 증식을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유틸렉스를 저희 검색해 보면 건병세 대표님이 가장 먼저 자주 검색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의 과학자로 소개가 되는데요. 회사의 설립 배경 그리고 현재 규모 어디까지 지금 회사가 성장해 있는 거죠? 먼저 권병세 대표님이 1998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들은 귀국을 하셔서 울산대학교 교수 시절에 계속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토콜 완성해서 약으로 갈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2004년에 국립암센터로 이제 이동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2008년에 옮겨서 거기서 이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네. 2014년 정도까지 세포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속도를 더 내고 싶어서 2015년 2월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연구소 기업의 형태를 머물다가 2015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신 게 되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암센터의 그 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이 좀 작아서 임상 속도가 좀 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창업을 한 후에 현재까지 약 300억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 암센터 대비 4배 규모의 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기술력을 얘기할 때 박사와 석사급 인력 보유 현황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35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 중에 박사가 11명, 석사가 11명일 정도로 연구 중심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연구원분들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벌써 최근이 아니고 한 6개월 됐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합니다. 네. 주가도 연일 급락하고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유틸렉스를 저희 아너클럽에 포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아너클럽을 시작할 때 그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역시 이게 신성장 산업, 그러니까 블루오션으로 가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면은 이 면역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틸렉스처럼 이 면역의 기능을 잘 이용을 하면 사실 몸 속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효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비옴, 그러니까 대장 내 이 미생물을 조절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결국 이 면역의 기능인데 지금 면역 쪽에서 이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틸렉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권명세 박사의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과학자를 평가할 때 SCI급 논문에서 누가 그 논문을 많이 인용해 갔는가, 그 인용 건수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권명세 박사님은 13,000건 정도가 지금 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가 되면 누가 될 수 있겠냐, 과학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권병세 박사님이 이제 올라왔던 거죠. 나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과학자가 기업에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그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가 있으면 그게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유틸렉스를 이거 말고 좋게 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른 약과 쉽게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약이 강하면은 성능이 좋으면은 그만큼 이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섞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그 부작용을 현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는 다양한 매트릭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T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네. 병을 이제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을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그 항암제하고 섞어 쓰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매드팩토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티제페타 같은 경우도 이 콤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좋게 본 거거든요. 네. 요즘에 매드팩토도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또 하나 좋게 본 거는 맞춤형 치료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떤 약도 사실 그 각 환자마다 그 효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냥 아주 제너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고 결국은 맞춤형 의약품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상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T세포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중에서 암하고 가장 잘 싸우는 T세포만 골라서 그걸 아주 생산성 있게 그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싸고 빠르게 복제하는 방법 그런 공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맞춤형 때문에 좀 좋아했었습니다. 예. 네. 정리해 보면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로 가장 근접한 이 건병세 대표가 있다는 거, 이 네. 건병세 대표님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저희는 뭐 콤보나 칵테일 요법으로 다른 약과 섞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적응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환자 맞춤형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증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 중에서 BMS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성과가 좀 별로다 또는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뉴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회사가 BMS라는 데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옵디보라는 약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보이라는 다른 신약과 이제 합성을 콤보를 했을 때 훨씬 더 약이 효과가 좋아질 것이고 이게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조만간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했었죠. 네. 주가가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둘 생각이 없다. 이 투자자들은 서둘길 바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30%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유틸렉스한테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분명해요. 근데 BMS조차 아직 주도권을 못 잡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분야에서는 머크 같은 뭐 키트루다 같은 데가 아주 국지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여기에 로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데가 막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럼 사실 유틸렉스 같이 이 면역 항암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조커를 잘 사용을 해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유틸렉스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네. 특히 유틸렉스의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기존의 면역 항암제하고 기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옵디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T세포가 아까 제가 신중을 기해서 좀 망설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제한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원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유틸렉스의 이 면역 항암제는 T세포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냥. 네. 훨씬 더 액티브한 놈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면역을 약간 좀 저해하는 그런 세포를 갖다가 살해 세포라고 그러죠. 살해 T 세포라고 그래요. 암을 직접 죽이는 아주 호전적인 네. 그러한 이 면역 세포를 바꿔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섞으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는 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신약과도 콤보로 섞을 네. 수 있는 그런 약으로도 네. 저희가 쓸 수 있겠군요. 네, 기회가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이제 저희 회사 얘기 좀 해보죠. 저희 회사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 국내 증권 시장에도 참 많은 바이오텍들이 상장했고 업체들이 뭐 거의 대부분 우리 항암제 개발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업체들 참 많이 상장하겠죠. 예. 도대체 근데 우리 회사는 뭐가 다른 거죠?
먼저 그 면역항암제라는 측면에서 다른 일반 화학항암제랑 뭐 표적항암제랑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중에 면역항암제 중에 저희 T세포 치료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의 몸에게서 암을 죽일 수 있는 T세포만 골라낸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오직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암의 굉장히 특이적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 몸속에서는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T세포는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저희 기술로 먼저 반응하는 T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는 그 약을 보면 네. 무려 85%가 암을 죽일 수 있는 킬러 T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정확하게 암을 타겟으로 해서 죽일 수 있는 T세포를 생산해서 공급한다, 환자에게 다시 투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에서 좀 특이성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김학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T세포의 활성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려는 노력들을 글로벌 회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BMS나 화이자나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다 임상 진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T세포의 활성을 강화하면서 죽이는 반면에 독성이 일부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T세포 활성화 항체 치료제는 적은 용량을 투여해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나는 거를 지금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다른 그 T세포 활성화 항체보다 독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훨씬 상용화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체는 아까 언급한 대로 몸속에는 면역을 저해하는 T세포도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례 T세포도 있지만 면역을 저해하는 T세포도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체는 그 면역을 저해하는 T세포를 자극을 해서 킬러 T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강력한 항암 기능을 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혈액에서 이 T세포만을 정확하게 잘 분리 배양하는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이다. 네. 그리고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항체 치료제의 일종의 성능이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네네. 네. 이게 가장 강하고 파워풀하다. 파워풀하지만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독성이 적을 수 있고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면역을 저해하는 세포를 킬러 T셀로 전환해주는 기전은 아직까지 어느 회사에서도 개발되고 있다는 게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도 사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회사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님, 저희 유틸렉스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임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세포치료제는 임상을 3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임상 1상이 끝났습니다. 임상 1상에 그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8명을 했는데 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2명이 절반 이상 암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요. 이게 조만간에 이상에 접어들 예정이고 나머지 2가지 세포치료제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은 암이 완전히 없어졌고 네. 또 나머지 2명도 암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절반 그런 효과가 이상 나왔다. 없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없어졌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뭐 결국 중요한 이 기술 이전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항체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소개만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세포 치료제는 임상 1상이 끝난 것도 있고 1상을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보다 기술 이전에 가까워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약 10위권에 있는 제약회사와 지금 기술 이전 협상을 하고 있고 네. 계약서를 지금 세부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이내에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환경 관련해서도 조금 그럼 저희가 살펴보죠. 교수님, 저희 최근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또 이 바이오 섹터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좋은 뉴스도 있는 것 같고 또 연구 인력 관련해서는 좀 배드 뉴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께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바이오 환경을 얘기하기 조금 앞서서 아까 네. 상무님께서 이제 그 중국 쪽에다가 기술 이전을 진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시장이 미국이 네.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업체는 중국만 하더라고요. 미국 FDA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것만 그 중국에서 하나만 성공하면 뭐 천문학적인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연간 매출 3조 이상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도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에서도 메이저 시장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가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노이즈가 많이 있는데 이제 좋은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FDA의 그 승인 절차 그리고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약을 개발할 때 그 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상용화가 될지 그 확률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조금 더 너그럽게 이제 좀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봐도 FDA가 너무 까다롭게 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약업체처럼 좀 뭐 신약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약간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기업가였으니까 조금 더 제약회사 입장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가져간다고 예,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제 완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융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제약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뭐 여행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네. 7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 바이오라는 것이 아주 고급 인력이 모여서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미국이 사실 바이오에서 앞서가고 있던 것도 이 인종차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바이오 전문 인력 중에서 52%는 해외 분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거기에 있는 유색 인종들이 그 지금 중동 7개국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좀 더 퍼져서 나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꽃이 미국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 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 없어요. 뭐 어차피 뭐 별로 중립적인 얘기고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밖에 있는 기업을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인구 노령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자기만 늙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어떤 헬스케어, 그다음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병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무님, 사실 저희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로 본사를 이전하고 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향해서 아주 쟁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혹시 주관사는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상장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 좀 투자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시죠. 예. 지난해 말에 11월쯤에 NH투자증권과 대표 주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 시장 상황과 라이센스 아웃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장 계획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관사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고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좋은 퀴즈들을 내드렸습니다. 이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저희 당첨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퀴즈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중 저희가 선물 받아보실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계좌변경님, 일신 우일신 부님, 조셉님님, 쾌속칠주님, 몽부랑님, 제국의 지배자님, 오울도사랑님, 수선공님 이렇게 총 8분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스타 장려주식의 퀴즈는 계속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